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행복해하고 아파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관계입니다. 서점에는 수많은 인간관계를 위한 지침서가 놓여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싶어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은 드물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타인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이 다른 사람을 모두 이해하지 못한 채 넘어가야 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사회는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일을 해야만 하고 함께 살아야만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쯤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앞의 상대는 내가 살아온 세계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이 의견 차이 때문이라고 우리는 착각하지만 틀렸습니다. 서로 딴소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각자의 행성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도달하지 못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의 대화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꽤 노력하는데 아무래도 상대가 이상한 탓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하나의 휴대폰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되겠네요. 갤럭시 휴대폰에 아이폰의 운영체제를 억지로 넣는다면 갤럭시는 제대로 작동할까요? 우리는 각자 다른 휴대폰에 적합한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운영체제를 잘 알아야 합니다. 다른 휴대폰을 쓴다고 연락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 해도 인간은 감정적 안식처를 갈망합니다. 인간은 본디 소속감을 느끼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술자리에서 건배를 외치며 연대감을 확인하고 오프라인 만남이 줄어들면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회적 온기를 느낍니다. 유대감을 가장 강력하게 증폭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발 맞춰 걷는 것입니다. 강한 연대감은 동일한 활동을 할 때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때 상대의 감정에 이입할 능력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행동과 정신적 일치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서로의 행동을 모방할 때 몸에서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출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코르넬리아 슈바르츠의 책 우리는 타인을 바꿀 수 없다에서는 이를 미러링이라 부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의 5단계는 이렇습니다. 1단계, 상위 목표를 떠올려라.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2단계, 상대방의 기분은 어떠한지 의식적으로 지각하라. 3단계, 감정이입을 하는 미러링을 하라. 4단계, 현재 목표에 정의하라. 5단계, 적극적인 설계를 하라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친구와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은 숙소 근처의 관광지를 둘러보고 싶습니다. 그에 반해 친구는 호텔에 머물며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친구를 설득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와서 누워만 있냐고 윽박지르실 건가요? 방법은 위에 제시한 5단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1단계, 상위 목표를 떠올리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함께 관광을 가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다른 소리를 하며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2단계, 친구의 기분이 어떤지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오랜 비행에 몸이 고단해 쉬고 싶은 것인지 기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3단계는 침대에 친구가 누워 있다면 함께 누워 미러링을 하며 친구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것입니다. 힘들겠다고,
나도 비행이 길어 피곤하다고 말이죠. 그렇게 감정적 미러링을 취한 후 원하는 목표인 관광을 위해 서두를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소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가장 어려운 것이 타인과의 소통입니다.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가진 사람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책, 당신은 타인을 바꿀 수 없다였습니다. 원활한 인간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하루 한 권 팁이었습니다.